전원주택 참으로 많은 분들의 로망이지. 숲과 나무가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해맑은 새소리가 들리고 친구들이 찾아오면 집 앞에 잔디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집 앞에 텃밭에 채소 과일나무로 직접 심어서 재배한 채소 과일을 먹으면서 건강도 지키고 정말 생각만 해도 꿈과 같은 생활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연령 되시는 분들 중에 어렸을 적에 농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로망이 더욱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원 생활은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이에 못지않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원주택에 입주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단점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점만 보고 단점을 강화해서 전원 생활을 시작한 후에 1년도 안 돼서 다시 시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나 검토도 없이 이사를 간 후에 살아보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원주택이라고 좋은 점만 있을 수 없고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서는 장점보다는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단점을 위주로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의 시설 부족입니다. 전원주택은 대부분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편의점, 병원, 약국, 식당, 학교 등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픈 응급 상황 시에는 병원에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국 이용 시에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음식점이 없기 때문에 배달이 잘 안 됩니다. 저녁 시간에 치킨 피자를 먹고 싶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치킨 한 마리는 배달을 잘 안 해주고요. 2마리나 3마리는 해야 됩니다. 중국 음식을 먹고 싶어도 여러 종류를 주문을 해야 배달이 되고 특히 짜장면의 경우는 배달이 되어도 퍼져 있기 일쑤입니다. 퍼져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특히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 다니기가 무척이나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난방비 문제입니다. 다행히 벽 시공 시에 단열재로 상호제품 등을 1등급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열 시공이 잘못된 경우에는 한 달 난방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집을 직접 시공을 하시는 경우에는 단열 시공에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고요. 이미 지어진 집을 구매해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집을 고르실 때 단열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아파트 살 때보다 전체적인 관리비는 오히려 덜 든다는 분이 있는 반면 난방비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공이 잘못된 집은 난방비 한 달에 100만 원을 써도 춥게 살고 잘 된 집은 20에서 30만 원으로 따뜻하게 삽니다. 아무튼 단열이나 기타 시공이 잘못된 집에 살면 난방비 폭탄 맞고 춥게 삽니다. 세 번째는 잡초 제거 등 자빌입니다. 이것도 극과 극으로 의견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정원 관리하는 낙으로 산다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잡초 뽑고 물 주고 그게 너무 힘들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취향 문제입니다. 뭔가를 가꾸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마당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처음 전원주택을 지을 때 넓은 마당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막상 짓고 나서는 정원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답한 여자분이 힘들게 정원 관리에 나서게 되는데 생각보다 여성 혼자서 하기에 힘든 일입니다. 이 단점도 여성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벌레 스트레스입니다. 도시에 비교하면 참으로 많은 종류의 벌레들이 있습니다. 축사 같은 것이 가까이 있으면 파리 모기가 엄청납니다. 벌레 문제는 특히 여성분들이 혐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 사는 거 다 만족해도 벌레는 적응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하면 뱀쥐 등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자분들뿐 아니라 남자들도 가끔 기겁하게 됩니다. 도시에서 사는 경우에는 벌레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벌레, 스트레스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데요. 전원주택에서 벌레들과 친하지 않고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름에는 해만 넘어가면 모기 천지가 되고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 창문에 날 파리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그래서 수시로 창문 청소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살아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산이나 둘이 이 집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산짐승, 들짐승, 쥐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게 하고요. 심지어는 집 앞 잔디밭에서 개구리가 놀고 때로는 기다란 뱀이 잔디밭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농촌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지만 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분들은 놀래서 기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방범 환경이 취약합니다. 이 경우는 특히 여성분들이나 나이 어린 아동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인데요. 시골은 밤이 되면 달빛을 제외하고는 깜깜한 어두움만이 주변을 감싸는 경우가 많아서 무척이나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 집을 비우는 경우나 주변에 세대수가 적고 옆집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무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이 걱정되어서 CCTV를 설치하는 가구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웃과의 대인 관계입니다. 전원 생활을 하시게 되면 주변 이웃과 인간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시골은 주민수가 적고 서로 자주 만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후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관계가 나빠지면 정말 지내기 힘들 정도로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후 주민들과 관계가 나빠지거나 주민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사이가 나빠지면 참 곤란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투자 가치 하락 부분입니다. 전원주택은 파트와는 다르게 거래가 빈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도시 지역의 아파트는 누구나 다 살고자 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수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이 오르지만 전원주택은 선호하시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가격도 안 오른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구입해서 전원 생활을 하고자 하신다면 아예 여기서 평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월세로 계약을 한 후에 1년이나 2년간 살아보시고 매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월세로 한번 살아보시고 내가 이러한 단점까지도 모두 소화할 수 있는지를 매수 전에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니 어떠신가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원주택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점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단점 또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단점까지도 미리 알아보시고 이런 단점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단점까지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전원주택의 장점들을 충분히 즐기면서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나열한 단점들의 본인의 생활 패턴을 대입해보면 대략 전원 생활에서 겪을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전원 생활을 택하고 또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단점을 뛰어넘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전원주택에 살아서 좋은 점들은 실제 살아가는 분들의 소소한 생활을 직접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